네, 안녕하세요. 2018년 코이카 일반직 채용 설명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오늘 설명회의 순서를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재경영실 이영인 대리님께서 2018년 코이카 일반직 채용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채용 절차에 관해 알아본 후에는요, 코이카 혁신추진단 박규희 과장님께서 코이카 일자리 로드맵을 안내해드리고 질의응답 및 피드백을 위한 만족도 조사 후 오후 5시경 종료 예정입니다. 5시 20분에 협력단 앞에서 판교역으로 가는 버스가 배차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2017년 신입직원으로 입사한 훌륭한 두 신입직원, 지역총괄실 정인영 직원님, 그리고 ODA 교육원 김은총 직원님의 생생한 코이카 공채시험 필기 팁을 들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18년 코이카 채용 설명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인재경영실의 박혜린 과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이카 인재경영실 박혜린 과장입니다. 네, 우선 다시 한번 짧은 공지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지 기간이 좀 촉박했는데요. 혹시 주변에 관심이 있는데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다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외대에서도 진행을 하니까 서울 지역 설명회에도 참석해 주시면 된다고 전파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도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맞춰서 일반직 신입 및 경력직을 저희가 40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코이카 2009년에 입사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당연하고 제 생각엔 그 전도 그럴 것 같은데 역대 최대 인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설명도 하나하나 이제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대1 신입 직원분들한테 이제 그 멘토링 비슷하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 직원 두 분께 이따 이제 저희 설명, 그다음에 혁신추진단의 일자리 로드맵 설명 들으시고 많은 정말 실용적인 조언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하기 전에 꼭 많은 분들 다시 만나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재경영실 이영인 대리님께서 2018년 일반직 채용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경영실 이영인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올해 역대 최대 규모 40명 규모로 신입하고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게 되고요. 제가 채용 절차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다리시면서 저희 코이카 기관 홍보 동영상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쪽에 기관 홍보 자료는 좀 빨리 넘어가고 뒤쪽에 궁금해하실 이제 채용 절차를 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홍보 동영상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코이카는 이제 개도국의 경제와 사회발전 지원을 통한 우호 협력 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미션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즉 44개 정도의 해외 사무소 그리고 본부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라든지 연수사업, 봉사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하는 기관이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국제개발이라든지 ODA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코이카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같이 높아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ODA를 하는 기관은
코이카만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갈수록 많은 다양한 뭐 공공이나 민간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코이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91년 가장 먼저 무상원조 총괄기관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과 그리고 전문 지식들, 전문 인력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같이 나누고자 ODA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프로젝트, 그리고 역량개발 사업, 그리고 국제기구라든지 기구와의 파트너십 사업, 민간 부문 협력 사업들이 있고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연수라든지 뭐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병원 같은 그런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모아서 집약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평균 500만 불 규모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개발 사업은 저희가 개발도상국 현지나 아니면은 한국으로 모셔와가지고서 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교육 연수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국제기관이나 기구는 이제 저희가 뭐 월드뱅크라든지 UNDP라든지 아니면 다른 양자기구들, 뭐 코이카 같은 뭐 미국의 USAID라든지 일본의 자이카라든지 독일의 GIZ 같은 기구들 협력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뜻하고요. 민간 부분은 저희가 국내 이제 NGO 분들이라든지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 민간 부분 협력 사업이 조금 더 혁신적인 협력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각광받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크게는 이제 경영기획 그리고 사업개발, 지역사업, 글로벌 사업, 월드프렌즈 본부 이렇게 총 5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조직도는 조금 변동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와 그러니까 지역 사업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담당을 하시고요. 글로벌 사업, 연수라든지 이제 민간협력 그리고 월드프렌즈 본부, 봉사단 파견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오시게 되거나 경력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경력직으로 들어오신 분은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사하셔가지고 요 이제 각 실에서 근무하시게 되고요. 특히 뭐 어느 실에서 근무하시게 될지는 이제 들어오시면은 결정이 될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분야에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전문화된 인력보다는 좀 더 이제 제너럴리스트를 일반직 신입으로 뽑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게 정규직과 또 이제 무기직은 이제 무기계약직이라고 최근 정부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새롭게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생긴 새로운 이제 인력 구성이고요. 무기계약직분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시고자 생각하시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직 일반직 쪽에 해당이 되시고요. 72%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들어오시게 되면 실제로 뭐 무기계약직 분들이나 기간제 분들하고 다 같이 일을 하시게 되고 실제로 일을 하실 때도 협력하시면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코이카 인력 구성의 특징으로는 이제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저희가 54% 이상이 여성 비율이고 실제로 뭐 실장급이라든지 이런 임원 간부급에서도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산전후 휴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사무소 파견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업무를 할 때에도 실제로 성별에 따른 뭐 차등이나 차별 같은 거는 전혀 없이 모두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령은 이제 평균 37세로 굉장히 젊은 조직이에요. 실제로 공공기관은 91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역사도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서는 젊은 편이고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해외 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 이제 44개국
쪽에 파견을 나가고 계시고요. 아시아 쪽 그리고 아시아 쪽이 가장 많고 대표적으로 뭐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사무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랑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 다 나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입사하시게 되면은 평균 한 3년 정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은 해외 사무소 파견 자격이 주어지시게 되고요. 그러면 소정의 이제 선발 절차들을 통해 가지고서 파견되시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일반직 채용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5개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원하실 때 지원 자격 요건은 토익 기준으로 830점 이상만 넘으시면은 지원하실 수 있고 토익 이외에 서류 평가에서 점수화 되시는 건 이제 저희가 공고에서 이제 안내드렸던 그 가산점 부분들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격 요건을 최소화시킨 취지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필기 시험의 기회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 요건은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총 40명,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저희가 그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가지고 청년 일자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일자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채용 규모를 늘려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력직 관련해 가지고 혹시 설명 들으러 오신 분 있으시면은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오늘 신입 일반직 위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는 뭐 경영평가, 예결산, 전산 조달, 안전, 노무, 정보 보안 같이 굉장히 좀 전문화된 분야 위주로 저희가 별도 선발할 예정이고요. 신입은 이제 국제개발협력 일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입사를 목표로 채용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10월부터 이제 근무 가능하신 분을 찾고 있고 그리고 요 입사일은 실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이카 인사규정 19조 결격 사유 없는 자 요거는 저희가 따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입 5급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 830점, 탭스 674점, 토플이나 IBT 96점 이상자시고요. 요거 이외의 공인 영어 성적은 인정되지는 않으셔서 필기 시험을 기준으로 유효한 공인 영어 성적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토익이라든지 탭스나 아니면 토플 요 3개 중에 하나시고요. 필기 시험은 지금 9월 1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기 시험 일정도 뭐 변동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변동될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력은 크게 과장급과 대리급으로 나뉘게 되고요. 과장급 경력 채용은 이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분들 그리고 대리급은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분들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직원 전형 절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 영어 성적하고 가산점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보통은 한 1000명 정도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는 영어와 논술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종합 인성 검사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면접 때는 영어와 토론 면접, 실무 면접 이렇게 3가지가 진행이 되고요. 2차 면접은 이제 역량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기존 저희 전형에서 임원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새는 채용 과정에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뭐 면접 단계나 필기 전형, 서류 전형에서 외부 위원분들 심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면접 때도 저희 임원분들도 참석하시지만 외부 위원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평가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서류 전형 같은 경우 토익은 이제 가지고 계시는 시험 성적별로 이제 배점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토익 성적이 이제 990점이신데도 떨어지시는 분이 있고, 뭐 830점이신데도 붙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고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항목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보훈 대상자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 소외계층 대상자시라든지 아니면 코이카
근무 경력이 있으시다든지 자격증이나 아니면 검정 뭐 한국사 그런 검정 시험 자격이 있으시다든지 하면 또 받으실 수 있는 가산점이 많고 제2외국어 부분도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시고 성적이 토익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일단 지원을 해보시고 또 기회를 한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종 합격되신 분들도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편차는 조금 있으신 편이에요. 근데 다만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제 본부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해외 출장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해외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 공무원분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셔야 업무를 하시기에는 또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영어 면접에서 또 한번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토익 성적만으로 너무 이제 처음부터 많이 이렇게 낮아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가 저희가 이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시스템을 오픈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자기소개서 쪽이 이제 충실하게 작성이 되셔야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실 확률이 높아지세요. 네, 일단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지원하는 기관명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오타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같은 내용을 서술하는데 내용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좀 자기소개서 충실도 부분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시기는 좀 어려우셔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 전에 이거는 꼭 한번 오탈자도 점검하시고 이제 본인의 성명과 뭐 지원하시는 기관 이런 것들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가점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보훈이라든지 자격증, 뭐 제2외국어, 그리고 뭐 취약계층에 대한 가점들, 그리고 뭐 이제 청년 인턴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니면 자격증 관련 부분들 이런 가점들이 굉장히 많고 요 각 유형별로는 중복 인정이 되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독일어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코이카 근무 경력이 있다 이런 유형이 다르셔서 요거는 다 이제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같은 유형 안에서는 중복 가점은 불가능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 안에서 독일어 자격증도 있고 뭐 프랑스어 자격증도 있다 이랬을 때는 이게 같이 가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시고 높은 거 하나만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 영어 성적이랑 가점 다 합쳐서 2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될 텐데 가점이 있으신 경우에 20점에서 초과해가지고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영어는 번역 문제 하나랑 영작 한 문장 이렇게 나갈 예정이고 논술 같은 경우는 공통은 국제개발 쪽에서 한 개, 그리고 또 선택은 저희가 2문제를 드리고 그중에 한 문제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고 국제개발이나 아니면 시사 쪽 문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평가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수리 능력 이렇게 총 4과목에서 60문항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합인성 검사랑 조직 부적응 검사를 해서 여기서 적부 판정을 할 예정입니다. 과랍 기준은 일단 종합인성 검사랑 조직 부적응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시면은 과락이 되세요. 그리고 또 요 각 필기시험 각 과목별로 40점 미만인 과목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그리고 요 3과목 다 합쳐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실 경우에는 또 탈락하시게 돼서 요 기준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기시험 채점은 외부 위원분들도 참여하셔서 최대한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기시험을 통과하시게 되면 1차 면접을 하시게 되는데 영어 면접은 원어민 면접관 2분이서 문법이라든지 어휘력, 유창성,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많이 보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인관계라든지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쪽을 많이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토론 면접은 특정 주제를 이제 드리게 되고요. 그 주제에 대해 가지고 토론조를 구성해 가지고 토론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십니다. 실무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내부위원으로는 한 실장님급 위원분들이 들어오시고 외부위원도 같이 참여하셔서 의사소통이나 자기개발, 직업윤리, 그러니까 조직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시는 면접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요 면접을 하실 때 저희가 면접도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해서요. 인적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평가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접위원분들께 제공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성함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출신 지역, 학교 이런 정보들은 제공이 되지도 않고 또 면접 때 말씀 이렇게 뭐 이제 발표하시지도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차 면접에서 통과하시게 되면 마지막 역량 면접을 보시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코이카 사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조직 문화 수용성이나 미래 목표를 어떻게 잘 제시하실 수 있는지 뭐 지원 동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임원 면접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면접을 합격하신 이후에 실제로 신체 검사나 이제 신원 조사 뭐 신용조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신체 검사 그리고 신원 조사는 좀 이제 범죄 경력 조회인데 요거는 요새는 이제 저희가 기관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개인별로 개인 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어서 합격자들에 한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용조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제로 뭐 신용 등급을 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채용의 결격 사유가 있으신지만 확인하는 거라 뭐 금치 산다인지 이런 부분들만 확인하는 거라 실제로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 중에서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서류를 접수받을 때 지원서를 제출하실 때 관련 증빙들은 제출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그런 경력들은 언제 제출하시는지 하면은 저희가 요 최종 면접 하실 때 최종 면접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참해서 오시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채용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합격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을 드리고 그 서류들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들을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력은 비슷하게 진행이 이제 전체 절차는 4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필기 전형에서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 아닌 직무 수행 능력, 각 이제 해당 분야별 그 전공 과목을 보시게 되고 그리고 1차 면접에서는 일반적인 면접보다는 좀 더 기술적인 면접을 통해 가지고 분야 전문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약간 그 응시 자격이 그 해당 분야별로 약간씩 다르세요. 뭐 대리급 3년 같은 경우는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우대 드리는 경우가 있고 뭐 4급 경력직 같은 경우는 특정 자격증을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응시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일반직 직원 신입 전형과 다르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노무다 했을 때는 노무 분야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가지고 계신지 요거는 학점 증빙을 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격 같은 경우는 자격증 근무 경력이 또 3년 이상 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경력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교육 이수는 뭐 점수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경력은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우대 드리는 자격증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드린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공고문에도 올라가 있어서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되시는데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은 국제개발 관련된 자료가 나가는데 선택은 이제 직무별로 그 전공에 해당한 최근 이슈에 관련 자료를 분석하시도록 문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다 이러면 딱 노무 분야에 해당하는 논술을 쓰시도록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평가, 그러니까 직업기초능력평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평가를 해당 분야별로 과목을 선택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은 이렇게 2개로 나뉘어서 영어 면접과 기술 면접을 보시게 되고요. 역량 면접은 이제 일반직 신입하고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대 사항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죄송합니다. 저희 그 보훈 대상자 분들이 서류와 필기, 면접 각 단계에서 5% 또는 10% 가점을 받게 되세요. 이 가점은 이제 5%, 10%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신 분이 뭐 18점이다.
서류에서 18점이다. 그러면 그 18점의 5%나 10%가 아니라 저희가 이 서류 전형에서 총 만점이 20점이다. 그럼 20점의 5%에서 10%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 단계에서 본인이 받으신 18점 플러스 20점의 5% 이렇게 받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보훈 쪽은 이제 가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국가유공자 등 요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드리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가산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서류에서만 1%에서 5%를 드리게 되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해당되는 자격증이 있으세요. 이 자격증 그 가점은 일반 신입 분들에게만 드릴 예정입니다. 경력직은 저희가 요청드리는 요구하는 그 자격증이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경력직 분들은 해당은 안 되시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서류에서 2%에서 3% 정도 가점을 드릴 예정이고요. 해당되는 외국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시고요. 필기시험일, 그러니까 9월 1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이 되세요. 그리고 인정 비율은 여기 보시면은 각 이제 자격 등급별로 2% 또는 3% 인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 가점 같은 경우는 저희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하신 경우에 이거는 서류에서 10% 가점을 드리고 있어요.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해외봉사단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 코이카에서 파견하는 봉사단에 한해서 가점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 해당되는 봉사단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월드프렌즈 코이카 봉사단, 그리고 국제개발 전문 봉사단, 새마을 리더 봉사단, 월드프렌즈 드림 봉사단, 코이카 UNV 대학생 봉사단, 해외사무소 제외공간 ODA 영 프로페셔널, 월드프렌즈 코이카 대학생 봉사단, 월드프렌즈 코이카 자문단, 다자협력 전문가, 글로벌 협력 의사 이렇게만 가점 인정이 되세요. 그리고 코이카 국제개발협력 논문 공모전 입상자도 서류에서 저희가 2% 가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협력단에서 근무하신 분들 서류에서 3% 가점 드리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근무하신 분들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서류랑 필기에서 5% 가점 드리고 있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류랑 필기에서 또 5% 가점 드리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 서류랑 필기에서 5% 가점 드리고 있고요. 고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서류랑 필기에서 5% 가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대학 졸업이나 석사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입사 응시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제로 학력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요 고졸자 관련 가점이 또 새롭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청년 인턴 관련해서 영프로페셔널 이것도 가점이 조금 높으신데 서류랑 필기에서 각각 10%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청년 인턴은 코이카 인턴 기자단이나 연수 모니터링 인턴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 청년 인턴 하신 분들에 한해서 서류랑 필기에 3% 가점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요 인턴 경력은 기간은 상관은 없으세요. 1년 이상 이런 기준은 없고요. 다만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가점을 드리고 있어요. 중도에 이제 그만두신다든지 하셨을 경우에는 가점 인정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도 서류에서 1% 가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점 사항들은 저희가 7월 30일 날 이제 그 지원서 접수하실 시스템을 한꺼번에 오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클릭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별다른 경력은 지원서 접수 단계에서는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다만 최종 합격까지 되신 경우에는 그때 이제 경력은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런 가점 항목이라든지 기재해 주시는 경력이나 경험 사항들이 나중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나 증빙으로 증명이 안 될 경우에는 실제로 채용이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이 안 되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올해 좀 특수하게 새롭게 만든 거는 이제 시간 선택제랑 그리고 장애인 별도 채용을 진행하게 되고요. 요거는 경력직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뭐 전산이랑 안전 쪽은 이제 반일 근무로 2인을 채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노무 쪽은 장애인 별도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요 이렇게 별도 채용 부분은 저희가 지금 8월 13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인데요. 그때 이제 지원자가 없거나 서류 평가에서 이제 적격자가 없으실 경우에는 이제 일반 채용으로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력직 5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 경력직 5급에 지원하시는 분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입 일반직으로 돌려가지고 최대 그러면 38명까지 채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최소 38에서 최소 33에서 최대 38명까지 채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일정이고 지금 공고사항에 올라가 있는데요. 실제로 채용 절차 진행하면서 조금씩 변동이 되실 수는 있으세요. 만약에 변동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공지, 문자 안내랑 이메일 안내 그리고 홈페이지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용 예정일은 이제 10월 31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때 뭐 이제 졸업 예정자이시거나 이럴 때는 또 문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합격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 기타 사항으로 공고사항에 안내 나간 내용이고요. 입사 지원서 기재 착오나 누락, 그리고 이제 저희 지원서 마감일까지 지원되지 못한 지원서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제 고려를 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를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잘 접수가 됐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지원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달라서 부정 합격이 발견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저희 코이카 입사 지원이 제한되니까 이 점도 꼭 유의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은 저희 이제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저희 코이카 인재경영실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인재경영실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뭐 저를 찾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채용 관련 팀 찾으시면은 관련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 오픈되면 시스템 상에도 Q&A를 받는 그 꼭지를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그 코이카 일자리 전략 로드맵 발표 이후에 한꺼번에 Q&A 세션이 마련돼 있어서요. 그때 같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뒤쪽에 저희 요거는 작년도에 저희 자기소개서 양식이세요. 한번 참고차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소개서 쓰실 때 뭐 인적사항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시진 않고 그거보다는 이제 그동안 경험하셨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문장으로 써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제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 그 예제예요. 홈페이지에 작년도 기준으로 필기시험 관련 예제들이 올라가 있어서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그 관련해서 신입 직원분들 이제 채용된 이제 통계고요. 보시면은 이제 봉사단 경력을 가지신 분이나 5명, 그리고 영프로페셔널 인턴 경력 가지신 분 7명, 그 총 33명 합격되신 중에 한 요 정도가 코이카 근무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코이카 근무 경력이 없으시더라도 실제로 채용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의 비율도 거의 이렇게 동등하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연령대도 실제로 한 24세에서부터 32세까지 좀 굉장히 다양한 추세고요.
네, 저희 요 채용 탭 쪽 가셔가지고 관련 정보는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입사하시게 되면은 저희 그 푸르니에서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중에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네, 저희 그리고 올해 또 올해 말 내년 초쯤에 또 증축하면서 좀 더 많은 직원분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증축하고 있어서 실제로 코이카 입사하시면은 일가족 양립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봉은 약 한 3,300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요거는 이제 각 입사하시는 분들 경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세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해외 학술 연수라든지 뭐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근무 관련해서도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올해 3월에 저는 인도네시아 사무소 근무를 하다가 들어와서 일단 Q&A 시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